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문예창작 시창작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넷째 시간에는 시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첫째로 우리가 이미지 화법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화법, 이미지화해서 화법으로 전달하는 거죠. 네, 글을 쓰시는 분은 어떤 경험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감각화해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심상 이미지라 그래요. 마음의 상이라는 거죠. 마음의 심상의 이미지죠. 그래서 심상의 이미지가 왜 필요하냐면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독자와의 만남의 교류에서 글을 갖다가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독자와의 교신이 되고, 그래서 만남이 글을 통해서 중요해지니까 심상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심상의 종류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에서 사람에게 각자가 지니고 있는 색도 계시겠지만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죠. 5가지 감각 기능. 눈으로 느끼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또 냄새로 맡는 후각, 맛으로 느끼는 미각화, 그 다음에 근육 감각으로 느끼는 촉각, 그 다음에 이러한 5가지 감각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공감각적으로 해서 심상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인 이미지 첫 번째는 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색채로. 색채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입춘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입춘이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이제 꽃 소식도 온망울 소식도 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시각적 이미지로 색채를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봄이 문을 연다, 또 봄이 꿈을 꾼다 이런 내용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거죠. 색채 이미지로. 그래서 봄이 하얀색으로 문을 연다. 봄이 연초록의 꿈을 꾼다. 이렇게 해서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물의 움직이는 모습을 의태화한다는 것은 여기 태는 이제 모습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참 사람같이 느껴진다, 동물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의구심이 날 정도로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의태어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화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드러내자면은 달이 휘영청 밝다, 훤하게 밝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휘영청 밝다는 것은 또 노랗게 휘영청 밝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요. 또 해가 서산에 기우는 모습을 또 해가 니웃니웃 서산에 기운다, 이렇게. 또 그 외의 의태어 방법으로서는 어슬렁 걸음 걷는다, 어슬렁거린다, 또 기웃한다, 그 다음에 뒤뚱 걷는다, 또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해서 의태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생물의 생명화는 무생물을 갖다가 감정을 넣고 해서 인격화시켜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의인화 작업. 여기 인이 사람이잖아요. 의인화 작업을 하는 건데 첫째로 2가지 방법 중에서 첫째가 자연을 육화, 사람의 몸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과 또 인간이 자연으로 하나가 되는 하빌승의 그런 입장, 그런 걸로 낸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자연이 육화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예시적으로 문장을 들어보면 자, 겨울나무의 몸이 봄비의 맑은 수액으로 푸른 혈관을 채운다. 이렇게 문장을 예시적으로 들어보면 겨울나무의 몸을 우리가 어떤 인격화해서 감정이나 의식이 있는 그런 인격체를 부여해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봄비의 수액을 맞아서 혈관이 푸른 혈관이다. 푸른 혈관을 이제
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무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면서 도약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자연으로 물화되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녀는 하루 이틀 한 해가 지나도록 바닷가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녀는 결국 님을 기다리다 하얀 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망부석을 기다린다든지 하여튼 그런 돌의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게 부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의 합일성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청각적인 이미지를 글에 가미하게 되면 글이 참 생동감 있고 청량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동사적인 이어가는 생각, 연상작용을 볼 때는 뭐가 있냐면은 움직이는 형상이죠. 김영랑 시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제가 네 줄 사행으로 됐는데요. 자, 한번 줄이겠습니다. 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에 오늘 하루 우러러 하늘 보고 싶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딩은 하늘 보고 싶다고 여문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햇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햇발이라는 것은 해의 빛의 움직임이죠. 마치 발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빛의 움직임의 겉모습을 말하는데 그것이 마치 돌담에 이렇게 빛이 모여 있다가 도랑거리는 속삭이는 그런 모습을 작가는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모습, 또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라는 것은 풀 아래에 샘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흐르는 물소리를 연상할 수 있죠. 샘물이라 그러면 벌써 언어 자체만 해도 느끼는 어떤 청각 이미지가 생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위를 통한 소리의 전달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청각적인 이미지로서 동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상의 그 소리 전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의성어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소리가 나는 건데 그 의성어는 그 사물과 유사성을 띠는 비슷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풀밭에 내리는 이슬 이런 표현을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 의성어를 끌어와서 도입을 하는 거죠. 네. 또르르 풀잎에 내리는 이슬 물방울 이럴 때 이제 또르르 이런 것이 이제 정말 또르르 들리는 듯하다 떨어지는 것 같은 연상작용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움직이는 그 사물의 모습과 유사한 언어가 되겠죠. 또르르.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파도야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도 되지만 거기다가 의성을 넣어서 파도야 철서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어떤 그 철석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의성으로서 마음에 뭔가 확 더 직감적으로 확 더 부딪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바람에 휘잉 부는 갈대의 목소리.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부는 소리도 휘잉, 휘릭 이런 걸 넣고 그걸 이제 사물을 목소리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 이것은 작가가 그렇게 보는 마음에 심한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메시지를 이제 거의 글로 담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의성어는 사물과 유사성 띠는 비슷한 소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소리, 마음으로 듣는 소리는 심상 이미지예요. 심상 이미지로서 작가의 목소리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생각하는 객관성의 언어가 아니라 작가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몇 가지 든다면 꽃이 사랑 나누는 소리 이런 표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상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박두진님의 꽃은 어떻게 시가 표현되어 있냐면은 꽃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어느 날의 아픈 피 흘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해와 달의 속삭임이라는 것은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면서 교차하는 아주 그 시간차적인 거에서 어떤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거니까 네, 그런 것은 하나의 시간의 영속성을 통해서 이 꽃이 탄생된다는 내면의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씨앗에서부터 발아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꽃이다 하고 그 내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비밀한 울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에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기다리고 뭐 그런 면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와 달의 만남의 발자국 소리 만약에 이런 귀걸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발자국 소리라는 것도 해와 달의 움직임, 생동감, 역동감 이런 것이 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심상, 이미지는 이와 같이 작가적인 시안과 안목과 감각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적인 이미지로서는 생각의 인식작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식작용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낙엽 타는 냄새, 그 다음에 여인의 머리에 프리지아 향이 오늘따라 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파래향 나는 고향 바닷가에 가슴 언저리 밀려온다.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또 제시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가 오면 흙이 이제 물을 맞아서 물과 함께 상승 기류의 온도를 타면서 흙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흙이 물을 만나 가루 타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첫 서두에 그렇게 환기를 시키면서 은행 환기를 시키면서 쭉 써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후각적인 이미지는 자신의 작가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각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미각적 이미지는 미각화해서 인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미각화했냐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는 감각적인 그런 것이 많이 발달이 되셔갖고 굉장히 그 하루를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지내세요 이러고 표현을 서로 문호들끼리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맛을 그 미각화시켜서 하루를 갖다가 그렇게 감각화 표현한다는 그런 상당한 거죠. 상당한 발전이죠. 그래서 그 미각 이미지는 맛있는 하루라든지 아니면 와인보다 달콤한 그대의 음성, 그대의 목소리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부드럽고 감미로운 성우의 음성처럼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촉각적, 근육감각적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이 누워있다, 산이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을 거대한 몸으로 표현해가지고 어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산과 산 사이에 능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맥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산 허리에 능선 오늘따라 길고 길구나. 그러면서 표현이 이제 자꾸 계속 하다 보니까 시인이 되다 보니까 자꾸 문장이 자꾸 시가 이어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산 허리에 능선이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거기에 뭐 꽃이 필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나무가 우거질 수도 있고 추억의 길도 될 수 있고 오솔길을 갈 수 있고 하늘 계단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폭포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문장은 자꾸 연상 상상을 하면서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는. 자, 그 다음에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공통적인 것은 복합적으로 공유 공존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5가지 감각에다가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두 가지 이상 된다 하면은 이건 우리가 공감각으로 이미지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뭐 향기 나는 하루,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이랬다면 향기 나는 하루는 향기니까 후각이죠. 맛있는 하루는 미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복합적이고 예를 들어서 문장이 두 개로 또 될 수 있죠. 봄이 내게 소리 없이 다가왔다. 봄이 내게 소리 없이 다가와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봄이 내게 소리 없이 다가와 하면은 발걸음으로서 청각 이미지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마음의 심상 이미지죠. 그래서 두 문장이 연결돼서 그렇게 표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제 시 공부한 것을 보면 시각의 이미지 화법은 상당히 중요하죠. 수필처럼 그냥 걸어가는 행보로 그냥 편안히 그냥 쓰면 되지. 왜 시는 이미지를 자꾸 바꿔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아프게 왜 그려야 되느냐 하고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면 또 시의 노래성이 없죠. 또 감각적인 게 또 없고 그 시의 맛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감각 체험을 통해서 이미지로 형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작업이에요. 2차 작업이에요. 네, 시가. 그러니까 시가 쉬우면서도 한번 생각하면 어려운 가운데 자꾸 숙달이 되고 습득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재밌으시죠. 네. 그래서 심상 이미지, 마음의 상의 움직임 이야기를 표현하는 건데 그 감각의 종류는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5가지로 나누고 또 공감각적으로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로는 색채로 드러내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의태어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의나 작업으로 드러내서 자연이 사람처럼 사람의 몸처럼 육화되고 인간이 자연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물화되기까지 이런 작업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하고 숙달이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각 이미지는 청량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문장에다가 가미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성어를 가미시켜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로 들리지만 또 마음으로도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미하는 거죠. 네. 가미시켜서 심상 이미지로 해서 작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후각적인 것은 인지작용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고 미각적인 것은 꼭 맛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체라든지 모든 것을 미각화시켜서 표현해내는 테크닉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촉각적이라는 것은 이제 근육 감각으로 우리가 사물을 갖다가 의인화해가지고 이제 표현이 산이 오늘따라 말을 한다 뭐 이러면서 쭉 계속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촉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공유하면서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필은 딸을 숫자에다가 피를 부필로 나가서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필이라면 수필 문학은 이 수필에다가 가미시키는 거예요. 시적인 분위기의 어떤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미시켜서 문장을 보충하면 수필에서 수필 문학이 돼가지고 더 세련되고 수려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 공부를 하면 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시의 맛을 저도 시의 맛이라고 표현하네요. 시의 맛으로 또 흥취를 돋고 문장과 문맥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